궁합이란 게 원래 없는 거예요. 궁합이라는 거는 원래 궁합은 없어요. 궁합은 없는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 거지. 궁합은 없죠. 궁합은 없죠. 이상하죠. 카메라가 좀 이상한데? 안 이상하구나. 내가 이상한 거구나. 궁합 원래 없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중국에서 이 여자를 하도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궁합을 만들어서 이 여자는 당신네 그 왕하고는 안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뭐 수단이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궁합을 모르겠고 그 이유는 모르겠고 언제부턴가 궁합이라는 게 이제 생겨났죠. 그리고 이제 소위 그 궁합하고는 다른데 이제 뭐 인연법이라고 있죠. 인연법. 박도사의 인연법인가? 그 책도 나왔어요. 책도 나왔고 그 옛날에 참 그거 뭐 삼합에서 빠진 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식이 무지하게 많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거 다 대입하려면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신기하잖아. 신기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볼까 참 비급인이 뭐냐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자기 배우자 띠 알면 뭐 할 건데? 안 그런가요? 구멍 난다. 양말 구멍 났네. 아이씨. 이 사이가 허전하더라. 배우자 띠 알면 뭐 할 건데? 궁합은 원래 없는 거예요. 궁합은 원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들 보죠. 뭐 이렇게 뭐 합충 가지고 뭐 일지충 되면은 뭐 어쩌고 월지충 되면 어쩌고 다 구라죠. 다 구라죠.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초창기에 배워가지고 뭐 모를 때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애인이 있었는데 식상이 무지하게 왕해. 그래가지고 걔한테 이제 야 니는 걔하고 결혼하면 너 죽는다. 죽는다. 지금 생각보다 참 무식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냥. 걔 입장에서는 기분이 얼마나 나빴을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여자 덕에. 그 여자 덕에. 식상이 왕하다라는 거는 남편 부양한다는 뜻이니까 그 여자 덕에 좋은 여자 만난 거지. 걔가 학교 다닐 때 그 애가 자기 적금 깨가지고 차까지 사줬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적금 깨서 그 당시에는 대학생이 차 모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지금도 학생이 적금 깨가지고 차 사준다 그러면은 대단한 건데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거지. 집이 부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 어쨌든 궁합은 없습니다. 궁합은 없고 어떻게 서로 맞추어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이제 그거를 아는 게 궁합이죠. 그것을 아는 게 궁합. 방금도 이렇게 제가 그 비겁이 왕한 인비가 왕한 이제 손님이 뭐 바를 한대. 바를 해서 운영이 이렇게 참 바 운영이 어렵대. 어렵대. 어려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종업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근데 종업원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종업원들이 문제도 있겠지만 당신 문제가 크다 이야기했죠. 질책할 거 질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서 말 안 듣는 인간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은 거다. 그래서 물갈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인비가 왕하다는 거는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인비가 왕하다는 이야기. 내가 참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비가 왕하니까 고집세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인비가 왕한 팔자들, 식상이 왕한 팔자들이 보면은 보통 그런 바 같은 거 아니면은 마담 같은 거 룸사롱 마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참 직원들한테 휘둘려. 뭐 하다 글로 갔냐? 갑작스럽게. 술이 덜 깨놓으니까 횡수수술을 한다네.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궁합 뭐부터 보죠? 합충부터 보죠. 합충부터 보죠. 월지충, 일지충, 시지충, 뭐 연충은 잘 안 보더라. 뭐 연충은 뭐 조상이 방해한다 그러고 월충은 뭐 부모가 방해한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충이라는 것은 간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간격이 있다. 서로 침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침범하지 않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바라다. 충이라는 거는 좋고 나쁜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충이라는 거는 음양이 만난 거예요. 음양이 만난 거. 이 충이거든. 뭐 묘유충 뭐 이런 거, 사해충 이런 거. 수화죠. 화라는 양과 해라는 수라는 음이 만난 거예요. 묘라는 양과 유라는 음이 만난 거예요. 이건 금극목을 이건 이제 음양을 만난 거예요. 음양. 그래서 궁합적인 측면에서 충은 좋은 거예요. 충은 좋은 거예요. 오히려 충이 끌리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눈에 반하는 것도 충이고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는 것도 충이에요. 왜냐면 음양이니까. 음양만큼 빠른 건 없거든. 그래서 월지충이든 일지충이든 뭐 상관없어요. 시지충은 사실 별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좋다 나쁘다. 그럼 합은 뭐냐? 합도 있죠. 월지합도 있고 일지합도 있고. 합은 별 의미는 없어요.
합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뭐 해묘 합됐다, 인해 합됐다, 그래서 뭐 서로가 끌린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거는 충이기 이전에 음양이기도 하고 계절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계절. 사실은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봄생과 가을생이 만난 거고 여름생과 겨울생이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계절, 뭐 봄생끼리, 여름생끼리, 가을생끼리, 겨울생끼리, 이걸 이제 서로가 정서가 비슷한 거죠. 정서가 비슷한 거. 뭐 그걸 굳이 그 궁합이라고 확장시킬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사고 방식이 비슷한 거죠. 그거는. 봄생끼리 만나면은 생각 없이 만난 거예요, 서로가. 아무 생각 없이 만난 거예요, 그냥. 겨울생끼리 만나면 진지하게 만난 거예요. 여름생끼리 만나면 목적을 가지고 만난 거예요. 가을생끼리 만났으면은 같은 분야의 종사자끼리 만난 거예요. 보통 직업적 관계로서 만나는 게 가을이거든. 봄생끼리 만나면 둘이서 지화자 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난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지. 여름생끼리 만났으면은 그냥 어떤 결혼이면 결혼, 뭐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결혼 자체를 염두에 두죠. 보통 여름과 가을생이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는 목적 지향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간 낭비를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여름생과 가을생이에요. 시간 낭비 제일 싫어하는 게 여름생과 가을생. 옛날에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쓸데없이 막 하는 거는 싫어하죠. 근데 겨울생과 봄생은 이제 연애 자체의 목적이 가 있죠. 그래서 연애에 목숨 거는 거고 사랑에 목숨 거는 게 봄생과 여름, 뭐 이제 봄생과 겨울생이죠. 그러니까 여름생하고 가을생은 사랑을 몰라. 뭐예요? 어느 계절이에요? 봄. 그러면 사랑을 아는 겁니다. 어느 계절이에요? 가을. 사랑을 몰라. 가을이나 여름생들은 사람 잘 끊어내요.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끊어내요. 왜? 마음을 준 적이 없거든. 봄이나 겨울생들은 참 못 끊어내죠. 마음을 줬거든. 그래서 어느 게 과연 좋을까, 어느 게 어떤 조합이 나쁠까라는 거는 기준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가을생이 봄생을 만나면은 이제 습에 젖죠. 가을생이 봄생을 만나면 습에 젖죠. 보통 가을생들 같은 경우는 일정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규칙에 의해서.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칙.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규칙이 있어요. 니는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내 애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내 부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라는 어떤 틀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을생이거든. 근데 봄생은 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생이 봄생을 만나면 혼란스러워져요. 도대체가 이게 틀이 하나도 없네, 얘는? 응?
그러면 이제 가의성은 계속 틀을 잡으려고 하죠.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생일날에는 생일 생물을 줘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반겨줘야지. 딱 틀을 만들어요. 여자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봄생들은 멍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세상에 그런 틀이 어딨냐고. 그게 정해진 게 어딨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오후에 안부 묻고 저녁에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똑같거든. 이게 금이 하는 짓이에요.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화와 금이 패턴이 똑같거든. 패턴이 똑같은 이유가 금은 내가 그 패턴을 만들어요. 화는 주변 환경에 맞춰서 내가 그 패턴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목이나 수는 대단히 불규칙이죠. 그 패턴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목이 금을 만나면은 그 패턴에 대단히 힘들어해요. 그 패턴에. 금도 힘들죠. 당연히. 금도 힘들어하죠. 아무리 잡으려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지랄을 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내 입맛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는 거야 이거는.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그 시간에 내가 전화 안 걸었다고 왜 지랄을 하냐고. 왜 내가 뭐 인사 안 하고 잤다고 왜 쌍욕을 하냐고. 그래서 맨날 금은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목은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그게 금목이에요. 금목. 그러면서도 금목이라는 거는 음양적인 관계라. 음양적인 관계라. 목은 점점 그 패턴에 익숙해져 가고, 금도 그 불규칙에 익숙해져 가고, 허물어져 가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이제 점점 이렇게 열을 받아가죠. 서로가 열을 받아가죠. 근데 금목은 원래가 어떤 금이라는 것은 어떤 이용 가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용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용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럼 그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 근데 도대체 목을 보면은 이용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어. 이게 이용 가치가 있는 건지 이용 가치가 없는 건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야. 금은 수를 보면은 가장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화를 보면은 이용 가치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와 금이 만나면은 오래 못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오래 못 간다는 말이 조금 이상한데, 냉정하죠. 냉정한 사람끼리 만났죠. 화와 금이라는 것은 서로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업무적인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 불필요한 이야기는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화와 금이 만나면 무미건조해요. 무미건조. 일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서로가 우리가 꼭 남녀만의 궁합이라는 게 꼭 남녀만의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남녀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금목이 돼버리면은 참 애정이에요. 애정. 부모가 만약에 금이고 애가 목이면은 말 더럽게도 안 듣는데 어떻게 얘를 붙잡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더럽게도 안 듣는데.
부모가 금인데 애가 화면은 엄하게 훈육을 하죠. 그럼 말하면 이제 듣는 거죠. 듣는 거죠. 화보다는 금이 더 논리적이고 더 수완이 있고 더 사람을 잘 다루는 거예요. 부모가 화고 애가 금이면은 애가 뺀질뺀질 도망 다녀요. 우리가 목화금수 중에서 제일 단순한 게 화거든요. 화라는 것은 사회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틀. 사회적인 틀 속에 맞춰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화라는 거는. 그럼 화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제 애를 이렇게 지시하고 그 틀에 맞게끔 자꾸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죠. 목은 덜은 둥 마는 둥 하죠. 근데 이제 지금 내 말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내 말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목이라는 것은 습이죠. 습이니까 자율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율적, 개인적인 거고,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 자기 사랑. 규칙이 없는 거예요. 질서도 없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목이에요. 화라는 것은 사회적 규칙과 질서예요. 질서. 어른 말씀 들어야 되고 지시에 응해야 되고 이게 화죠. 지시에 응해야 되고. 그 남존여비가 있죠. 어쨌든 남자가 여자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게 화죠. 쉽게 말해 군림하려고 하는 게 화예요. 누군가 내 밑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게 화. 금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규칙. 자기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는 사회적 규칙과 질서인데 화는 누구한테 지시를 하는 거지 본인이 뭘 지키지는 않아요. 근데 금은 자기가 지켜요. 그래서 규범을 지키고 타의 모범이 되려고 하고 누군가의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금이죠. 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수에서 막혀. 목과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수는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지배하려고 하다. 일체화하다는 뜻이 지배하려고 한다면 일체화한다면 이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대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예요. 일심동체죠. 수라는 것은 일심동체. 예.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해줄 수 있다. 뭐든지 해줄 수 있다. 상대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뀐다는 뜻이에요. 바뀌다. 수라는 것은
참 뭐라 그러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자기 색깔을 정말로 잘 바꿔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쏙 들게 하고 그 사람 비위를 정말로 잘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수예요. 이렇게 하는 게 수. 그래서 목은 그냥 즐기자예요. 즐기자. 연애를 즐기자. 사랑을 즐기자예요. 즐겁게 살자. 수라는 것은 진짜 사랑을 하자예요. 사랑을 하자. 외롭다라는 뜻입니다. 외롭다. 화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정. 금이라는 것은 사랑이 뭐지? 모릅니다. 미안해요, 금들. 사랑이 뭐예요? 응?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 금들은 사랑에. 계절이 뭐예요? 가을. 사랑을 몰라. 사랑을 몰라. 뭐 사랑을 사치니 뭐니 이런 것도 몰라. 왜 사랑을 사치라고 할까? 몰라. 몰라. 가을은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가을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형식주의예요. 이렇게 해줘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지 사줘, 백 사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그 물건이 가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랑의 정표인 거지. 목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목은 그냥 뽀뽀만 한번 해주면 돼요. 아무것도 안 사줘도 돼. 수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뭘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돈이나 현금이나 갖다 주면 돼요. 금한테 만약에 현금 갖다 주면 승질내요. 우리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냐 막 이러거든. 그 돈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정말로 사랑을 담은 물건을 사달라고 그래요. 화는 그냥 덤덤히 받아들여요. 그냥 화라는 것은. 화는 그냥 형식을 지키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는 거. 그래서 보통 필요로 하는 거를 해주죠. 하나 어떤 실용 노선이에요. 화라는 건 실용 노선. 실용주의라서 선물을 하더라도 뭐 필요한 걸 해달라고 하죠. 내 생일에 냉장고 하나 바꿔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이제 화예요. 그게 화. 그러니까 선물을 주더라도 잘 줘야 돼. 목한테는 선물 안 줘도 돼요. 목한테는 선물 안 주고 그냥 말로 떼어도 아무 소리 안 해. 수한테는 선물 줘야 돼. 선물 줘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거나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수라는 것은 자기 편하게 생각하거든. 돈을 주면은 이 사람이 이 액수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반지를 주면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반지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한테는 현금을 주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사랑 안 하니까 좋은 거지. 아직 남편 사랑해요?
그럼 계절을 떠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무슨 뭐 결혼 한 3년 차 되면은 계절이고 나발이고 현금 주면 제일 좋아요. 뭔 의미가 있어 그게. 그래서 이게 목이 화를 그리고 이제 또 음양 관계가 수화죠. 수화가 음양 관계죠. 수라는 거는 참 뭐라 해야 되나 낭만적인 걸 이야기를 하죠. 수라는 것은 낭만적이고 정서적이고 어떤 정말로 이렇게 내면의 것을 서로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수예요. 그에 반해서 화는 업무적이죠. 사무적이고 현실적이고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 이런 거. 그래서 수화끼리는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수는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눈물 짓는데 화는 청성맞은 짓 하고 앉아있다 그러고 그래서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수가 화를 만나는 거는 그리고 또 화라는 것은 상대를 어떻게 하든 내 손아귀에 쥐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상대가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는 그런 화의 어떤 의도대로 절대 움직이질 않죠. 이게 대체로 수화가 만나면은 초반에는 수가 화에게 복종을 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맞추는 거거든. 그래서 초반에는 화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뭐 다 이렇게 뭐 쓸기까지 다 빼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신나게 싸웁니다. 이제 신나게 난리가 나죠. 그래서 화는 네가 변했다 그러고 수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고 왜냐하면은 수도 화한테 공감대 형성을 요구했는데 화는 전혀 공감대를 같이 형성 안 해줬거든. 계속 지시만 하고 그냥 뭐 말하면 틱틱거리게나 하고 수도 사람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초반에는 일방적으로 화한테 끌려다니다가 수가 나중에 반기를 들죠. 그래서 수화궁합은 그렇게 바람직한 궁합은 아니에요. 여기 화가 없네. 수지. 수. 남편은 없고. 남편이 뭐예요? 수. 그럼 잘 만났네. 남편이 뭐예요?
예? 목. 남편이 뭐예요? 수요. 수. 잘 만났네? 오, 금도 수를 만나고 목도 수를 만났네. 아니, 결혼 안 했죠? A는? 없어요? 아이, 잠시만 쉬어요.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화와 참 이렇게 수라는 게 참 묘해요. 수라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지. 수라는 거는 참 묘해요. 수라는 거는 수라는 거는 형체를 자유롭게 바꾸듯이 실제로도 그런 게 수죠. 수죠. 화와 금은 그냥 수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목으로서 이제 태동하죠. 그리고 이제 화와 금으로 굳죠. 화로 정형화되고 금으로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화금은 그래서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거니까 어디든지 맞출 수 있는 거고, 목은 이제 아직 열이니까 유연한 게 목이에요. 그래서 잘 들러붙는 것도 목이고, 우리가 자식들 같은 경우도 모광절 애들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잘 들러붙거든. 잘 들러붙고 뭐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하는 짓이 이쁘고, 어떻게 하든 뭐 제일 안타깝고, 이게 이제 모광절 애들이죠. 제일 불쌍한 게 이제 금이죠. 왜냐면 금이란 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팽개쳐 있는 게 이제 금이죠. 부모 손이 제일 안 가는 인간들이 금이에요. 제일 안 가요. 목은 귀찮다는데 자꾸 옆에서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고, 금은 제발 좀 뭐 좀 해줬으면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쳐다보고. 그래서 수화 관계는 좀 곤란해지죠. 이제 금목도 좋은 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목을 만나는 거는 가장 좋은 관계죠. 수가 목을 만나는 거다. 정서적으로 목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있는 그대로, 수라는 것은 원래가 비밀이죠. 원래가 비밀이고 자기가 이렇게 항상 감추어져 있는 거지만은 항상 바깥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게 수예요. 수가 비밀인 이유는 딱히 밝히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예요. 딱히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수가 입 다물고 있는 이유가 괜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상대가 없거든. 그래서 수라는 것은 보통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위치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수들은 들어주는 위치에 있고,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자기 이야기는 거의 안 해, 수라는 거는. 왜? 안 받아주니까. 근데 유일하게 수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자가 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수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자기 개인적이고 정서적이고 좀 형이상학적이다 보니까 화나 금들은 이해가 안 돼. 따지는 거예요. 수는 그냥 알아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화나 금들은 뭐 따져.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가 그냥 가서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다 대고 굳이 훈계를 해. 그 네가 잘못했니?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자꾸 따져. 근데 목은 안 따져. 맞아. 뭐 그렇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 입장에서 목은 뭘 아무것도 안 따지니까 그냥 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라는 거는 상대에 따라서 내가 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에 있기도 한 거예요. 수라는 거는. 화를 만나면 처음에는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위로 올라와요. 금을 만나면은 처음부터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금은 수를 따르는 거거든. 근데 이제 위아래를 유일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수 입장에서는 목이에요. 상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만들죠. 그래서 목의 천진난만함이 수의 복잡한 마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녹여주는 게 이제 목의 생각 없음이죠. 그래서 수목이 만나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가장 이상적이고 어떠한 조건도 여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죠. 어떠한 조건도 없고 어떠한 이유도 없고 가장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금이 수를 보는 거는 일방적으로 금한테 딸려가는 거예요. 수한테 딸려가는 거. 금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수가 금을 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불안하고 물가에 내놓은 애 같고 정서적으로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수가 금을 대단히 보살펴요. 금을 보살펴요. 지도 편달하는 거지. 지도 편달.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 하는 거죠? 본인을 지도 편달하는 거예요. 너 언제 철들래 하는 거예요.
언제 철들래? 수 입장에서 금을 보면은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기 틀에 박혀가지고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넓은 세상도 보여주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어떤 사고의 폭도 넓혀주고 그래서 금은 수를 만나면은 금은 수를 존경을 하죠. 금은 수를 존경을 하죠. 우리가 궁합으로서 좋은 관계가 서로가 소통하는 방식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존경 관계로서 좋은 것도 있거든요. 보통 금이 수를 보면은 수를 존경하고 수가 목을 보면은 수가 목을 존경을 해요. 존경한다 그러지. 어린애인데 여기서 원래 제일 어른은 수거든. 제일 어른은 수인데 수는 목을 존경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 알아줬으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이해해줬으니까. 목은 이해해준 적 없어. 목은 그냥 들어줬어. 그냥 맞아 그리고 긍정만 해줬는데 수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금이라는 건 항상 자기 속에서 자기 절제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금인데 수를 보니까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수가 하는 거예요. 뭐든지 채워주고 잘해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양말 구멍 나면 양말도 사주고 그래서 금에 부족한 것을 수가 채워주더라. 그러니까 이 금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규칙, 이 틀을 수는 고스란히 내 규칙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금수가 있으면 금이 자기의 규칙을 수에다 그대로 다 맞춰버려요. 뭐 남편이 들어올 때 되면은 길을 쓰고 그전엔 지키고 앉아있다라든지 뭐 애가 학교 들어오는 전까지는 꼭 집에 귀가해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금이고 애가 수면은 어떻게 나는 무조건 걔에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하나가 내가 금인데 애가 하나는 수고 하나는 목이면은 수한테 맞추고 목한테 얘기하고 애증이죠. 애증. 금목은 애증관계예요. 애증관계. 제 어머님이 금이었고 제가 목이고 제 동생이 수였어요. 항상 나한테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우리 동생은 어떻게 우리 동생한테 맞추기 급급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화라는 건 사회적 규칙과 질서죠. 그러면은 목을 만나면은 왜는 질서가 없죠. 근데 화는 목한테 계속 질서를 강요를 하죠. 이렇게 해라, 시간 맞춰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똑바로 앉아 있으라, 숟가락은 그렇게 잡는 거 아니다. 목은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어.
약속 시간 늦지 말랬잖아. 그러면 미안해. 또 늦어. 내가 10분 전에 와 있으라 그랬지. 미안해.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화 입장에서 못 보면 속 터져 죽어 하더라. 못 보면은. 아니 이때까지 해놨어야지. 그럼 천천히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속 터져 죽어. 그래서 목은 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목이 화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뺀질거린다 그래요. 뺀질거린다. 목은 뺀질거린 적이 없거든.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피곤해서 늦게 간 거고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한 건데, 화 입장에서는 계속 뺀질거리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좀 해달라. 계속 요구하고. 금과 목 관계에서 금은 뭘 요구를 하지는 않아요. 요구를 하지는 않는데 계속 이렇게, 금목은 협상을 하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화는 계속 요구를 하죠. 규칙과 질서하고는 참 안 맞죠, 목이. 이제 화금이 만나면은 이거는 이제 규칙과 규칙이 만난 거죠. 사랑을 하는 건지, 둘이서 그냥 친구를 하는 건지. 화와 금이 만나면은 금이 화한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되어서 화의 지시를 금이 따라야 돼요. 우리가 금수도 종속관계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수가 금을 챙겨줘서 금이 기쁘게 수를 따르는 거고, 이거는 화가 화날까봐, 화가 성질 부릴까봐 어쩔 수 없이 금이 맞춰주는 거예요. 남편이 수면은 본인을 아직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백허가 안 하나?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에서 안 덤벼요? 부정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긴 하는 모양이네. 이건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목은. 우리 동생은 저를 계속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나래요. 이상한 인간이죠. 제 아버님은 6월생이었죠. 6월을 뭐 얼마나 말 안 듣는 인간이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나 같은 모관계 인간이 얼마나 뺀질뺀질거리고 말 안 듣는 인간이었겠냐고. 우리 어머니는 수월생. 등급으로 치면 6월생보다 수월의 등급이 높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의 짝이 있느냐 없느냐, 짝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해서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목이라면은 당연히 수생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화의 짝은 누구야 도대체? 이제 목화끼리는 만나지 마요. 목화끼리 만나면은 목들은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화한테 맨날 잔소리 듣고 니는 그거밖에 못하냐 맨날 구박 듣고 피곤합니다. 피곤해. 화는 도대체 누구하고 짝을 맺어줘야 돼? 금이 존대를 매야 될 것 같아. 네? 금이 존대를 매야 될 것 같아. 금밖에 없다. 금은 수를 봐야 짝이 있는 거고, 수는 목을 봐야 짝이 있는 거고, 화도 목을 봐야 돼. 화도 목을 봐야 자기 짝이 있는 거지. 이러면 이제 헤매지 않고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시다. 만나는 거는 음양으로 만나는 게 가장 맞죠? 음양으로 만나는 게. 양은 음을 만나는 게 맞죠? 양일간은 음일간을 만나면은 이상적이 되죠. 신왕자는 신약자를 만나는 게 이상적이죠. 일단은 일간의 문제는 보통 스케일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스케일의 문제. 양일간이란 건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스케일이 있어서 남자답다란 뜻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양일간 남자를 봐야 이제 스케일이 생기죠. 남자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답다는 뜻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일간을 봐야 여자다운 거예요. 여자다운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가 대립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대립하지 않는 거. 양끼리 만나면은 대립하죠. 양간끼리 만나면은 어쨌든 대립하는 거예요. 여자가 양이고 남자가 음이면은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보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을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는데 왠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양은 음을 보는 게 맞죠. 여자가 양이면은 음인 남자를 보는 게 맞고, 여자가 음이면은 양인 남자를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왕자와 신약자가 만나는 거죠. 신왕자라는 것은 주도적인 거예요. 주도적. 신약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상대를 따르는 거죠.
상대를 따르는 거. 그래서 신앙자끼리 만나면 또 서로가 주도적이 돼버려요. 서로가 자기를 따르라 식이 돼버리니까 또 충돌을 하죠. 신약자들끼리 만나면은 또 서로가 따르니까 이거는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자가 신앙하면은 신약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남자가 신앙하면은 또 신약한 여자를 만나야 되고. 이것도 이제 비왕이 있고, 이제 인왕이 있고, 인비가 왕한 경우가 있죠. 신약도 관왕이 있고, 제왕이 있고, 식왕이 있죠. 식상이 왕한 경우가 있죠. 보통 비왕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뜻대로 하려는, 내 뜻대로 할래. 인왕이라는 것은 이게 내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내 사람이 되라. 비왕은 자기 혼자가 노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상대방을 배려 안 해요. 상대방 배려 안 하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네가 따라와 이거예요. 안 따라와도 어쩔 수 없고. 인왕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하자예요. 같이 하자. 놀러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인왕이라는 것은 나와 모든 것을 같이 하자. 모든 것을 같이 하자. 인왕은 좀 피곤해요. 구멍가게 앞에 구멍가게 가는 것도 같이 가자 그래요. 근데 반찬하는데 옆에 서 있으래. 나 똥 누는데 심심하니까 계속 말 걸어달래. 얼마나 피곤해. 인왕자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는 거고. 인비라는 거는 다 해줄게요. 내가 집도 사주고, 절도 사주고, 다 해줄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인비는. 목욕도 시켜주고, 귀도 파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다 해줄게. 너는 내 인형이야. 어떻게 보면은 인비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희생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똑같은 신앙이라도 다 틀리죠. 관왕이라는 거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피곤하죠. 니도 잘하면 나도 잘할게.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모범을 보여라. 네가 약속을 지켜라. 내 생일 때 네가 뭐 선물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 내가 그만큼 해줄게. 이게 관왕이에요. 저항이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항상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라도 계속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자기 주도적인 거죠. 이거는 이왕은 일방적으로 같이 하자. 인비는 일방적으로 너를 다 해줄게 이런 뜻이고, 이런 거는 네가 하는 거 봐서 나도 잘해줄게. 또 제왕이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이건 수동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안 해요. 제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항상 고민하는데 필요 없는 것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제왕은 안 해요. 시광이라는 것은 약간 강압적일 수는 있는데 말만 해. 다 해줄게. 말만 해. 다 해줄게. 말하면은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관왕자는 네가 잘하면은 나도 잘할게니까 비왕자하고는 안 맞겠죠. 그렇잖아. 네 따로 내 따로 잘해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싸우겠지. 좀 잘해봐. 제발 좀 잘해봐. 뭘 따로 놀아. 뭘 내가 뭘 잘해줘야 되는데 귀찮게 왜 자꾸 뭘 해달라 그래. 더럽게 안 맞는 겁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막 떠오르죠. 아, 그래서 내가 안 맞았구나. 그 인간이 그래서 날 괴롭혔구나. 인왕하면은 뭐든지 같이 하자죠. 처음에는 관계가 좋아요. 처음에는 관계가 좋아요. 진짜 잘해주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실정을 내죠. 왜냐하면은 인왕이라는 것은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의탁형이라고. 관이란 것은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내가 관도 똑같이 의지형이고 의탁형이에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을 하죠. 인비를 만나면 다 해주마. 딱이죠. 딱이죠. 그래서 관왕자는 인비형을 만나야 돼요. 관왕자는 인비형을 만나야 잘해주는 거예요. 제왕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왕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왕자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다 맞출 수 있는 게 제왕이에요. 그나마 비왕이 제일 잘 맞는 게 제왕하고 제일 잘 맞아요. 왜냐하면 제왕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왕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일 잘 맞아. 시광 만나면요 무지하게 귀찮아해요. 비왕자들은 뭐 말 떨어지기 무섭게 갖다 바치니까. 제왕자는 뭘 물어보고 하거든. 물어보고 하니까 비왕자는 됐다 그러면 땡인데 얘는 말떨어지 무섭게 갖다 붙이니까 비왕자가 귀찮다 그래요. 제발 좀 하지 마. 제발 좀 하지 마.
제발 좀 오지 마. 벌써 문 앞에 와 있어. 제발 좀 오지 마. 부탁인데 오지 마. 제발 좀 사지 마. 벌써 한 타스 사놨어. 아주 비양자들은 식상왕자 보면은 경기예요. 경기. 제왕자가 인왕자를 만나면은 인왕자 입장에서는 항상 함께 하려고 하니까 제왕자는 항상 함께 있어 주죠. 얘는 만족스럽지. 제왕자 입장에서는 피폐해지죠.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야 돼. 밥 좀 떨려 그러면은 호출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뭐 숟가락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TV 꺼달라, 불 꺼달라. 아주 피곤한 거야, 아주 피곤한 거. 그래도 제왕자는 그냥 무엇이든지 필요하신가? 말만 하십시오. 인왕자는 불만이 갈수록 늘어나죠. 원래 인왕이라는 것은 해주면 해줄수록 불만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인왕자들은. 인왕자들은 잘해주면은 더 해달라고 그래요. 불만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인왕자들은 안 해줘도 지랄하고 잘해줘도 지랄을 하니까 그냥 안 해주면 돼요. 어차피 지랄해. 어차피 지랄해. 욕먹기는 똑같아. 그게 나중에 인왕자는 노예가 된다니까, 노예. 인비를 만나면 제왕자가 헷갈려요. 내가 이래도 되는지. 지가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인비가 대접을 해주니까 자기도 뭐든지 막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비라는 거는 받는 것에 대단히 인색해요. 인왕자는 받는 데 너무 익숙하고 인비는 주는 데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은 관계가 참 묘하죠. 참 묘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인비 입장에서는 무조건 쟤한테 뭘 주고 싶은데 쟤는 계속 표정이 떨떠름하고 좋은 표정인지 싫은 표정인지 받을 게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을 하나 사주니까 양복을 하나 또 해줘. 옷을 하나 사주니까 또 무슨 뭐 지갑을 또 하나 그만한 걸 또 사줘. 계속 무슨 이렇게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형이 동생 하라고 이렇게 쌀 갖다 주니까 동생이 또 밤에 또 갖다 놓고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야. 거덜나. 이 양반은 저기 개그 콘서트 왔는가 봐. 혼자서 계속 참 난감합니다. 인비 만나면 이것도 이거 좋다고 할까 나쁘다고 할까 참 애매해요. 애매해. 식왕자가 비왕자를 만나면 아까 이야기했죠?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식왕자가 인왕자를 만나면 충돌해요. 왜냐하면은 인왕자가 원하지 않는 거를 자꾸 해줘요. 밥 먹어야지, 야채 먹어야지,
고기는 줄이고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 보조제 막 사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알람 해주고, 응? 그러니까 해주는 건 좋은데 또 해달라 그러면 짱 잘해주거든. 근데 시광이라는 거는 말만 하면 다 해줄게 하는데 말만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요. 배고파 그러면은 밥만 먹여주면 되는데 그게 뭐 영양제까지 해가지고 막 플러스 알파까지 해주는 게 시광자들이거든. 그래서 아니 요거만 그냥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되지 뭘 다 해주냐. 그래서 뭐 해줬다고 지랄해요 또. 필요 없는 거 해줬다고 또 막 하여튼 이 당자들은 그냥 지랄이야 그냥. 뭘 해줘도 지랄, 안 해줘도 지랄. 그래서 시광자를 만나면은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미쳤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애정의 관계입니다. 애정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인비를 만나면은 둘 다 비슷하죠. 하는 짓이 뭐든지 다 해주마. 말만 해. 뭐 난리도 아닙니다. 둘이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뭐 불꽃 튀는 거지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이게 이 관계가 과연 좋은 관계인지. 시광자가 인비를 만나면은 참 보통 시광자들이 힘들어해요. 시광자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시광이라는 것도 받는 것에 대단히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받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비는 뭐 뭐든지 다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조건 없습니다. 그래서 식상 왕자가 불편하죠. 비왕하고 인왕이 만나면은 하여튼 비왕자는 맞는 게 없어. 제왕자 빼고는. 비왕자가 진짜 까다로운 인간이에요. 나 비왕이잖아. 얼마나 까다로워. 비왕자 인왕하냐고 뻔하죠? 같이 해달라. 미쳤냐 내가. 나 좀 피곤하게 하지 마. 혼자 놀아. 따로 놀아. 내가 왜 이제와 같이 놀아야 돼. 나 좀 피곤하게 하지 마. 내 옆에 좀 떨어져 있어. 인비 만나면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비왕이 인비한테 딱 끊어요. 하지 마. 난 싫어. 그럼 인비는 또 그 간격을 지켜요. 오히려 지켜. 인비들은. 왜냐하면 인비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또 안 해. 뭐든지 해줄 준비는 돼 있지만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왕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인왕은 옆에 떨어져 그러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인왕은 비양 만나면은 계속 눈물바다야. 그래서 인왕자는 비양자 보고 나쁜 남자라고 하지.
인비는 항상 거리를 두고 항상 이렇게 있고. 인왕하고 인비가 만나면 인비가 밥이죠? 그렇잖아. 인왕하고 인비 잘 만나요. 이런 부부들 많아요. 인왕 여자하고 인비 남자하고 만나는 부부들이 꽤 많아요. 뭐 그 반대도 많고. 인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왕자들은 호의호식하죠. 그래서 인비 입장에서는 뭐 희생 당하는 거지만 인왕 입장에서는 복만 난 거죠. 복만 난 거. 관왕자가 제왕자를 만나면 관왕자가 제왕자를 우습게 봐요. 관왕이라는 것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상대가 좀 튕기는 맛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뭔가 중심이 있어서 나하고 다이다이 맞짱 뜰 수 있을 정도의 기백은 있어야 되거든. 관왕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은 나보다 아예 위에 있든지 아니면 아예 내 밑에 있든지 둘 중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제왕하면은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 아래에 있는 거니까 알로 보는 거지. 그래서 대체로 제왕자의 정성으로 관계가 지속이 되다가 관왕자가 나중에 빠이빠이 해요. 빠이빠이 해요. 그럼 좋은 건가? 모르겠다. 좋은 건지 나쁜지는. 관왕자하고 시광자하고 만나면은 관왕이라는 거는 규칙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규칙성. 근데 시광이라는 거는 규칙이 없거든. 규칙이 없으니까 맨날 싸워요. 그거 가지고. 시광이라는 거는 나 보고 싶을 때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나 보기 싫을 때 안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관왕이라는 것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정기적으로 계속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광이라는 거는 규칙성을 파괴해버리거든. 파괴해버리니까 관왕 입장에서는 혼란이 오죠. 그래서 오래 못 가요. 제왕과 시광이 만나면 이건 뭐 제왕하고 시광자들이 잘 어울리지는 않죠. 잘 관계가 오래 못 가는 것 같아. 이 경우도. 왜냐하면 시광이라는 거는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좀 남자다운 사람을 원하는 거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도 조금 든든한 사람을 원하는 게 시광이에요. 근데 제왕자들은 그렇게 막 든든하진 않거든. 든든하지 않다는 게 무슨 꼭 카리스마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든든하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신왕, 신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궁합이야. 궁합은 그냥 갖다 붙이면 다 궁합이에요. 갖다 붙이면 다 궁합이고 또 뭐가 있나? 또 뭐가 있나?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없는 오행길 봐주시고. 없는 오행길이요? 없는 오행길이? 그게 뭔 소리지? 그막 조열한 사주는 수 많은 사람 만나면 좋다. 뭐또 화가 없는 사람은 또 화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는 그런 속설이도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전혀 안 맞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행을 이렇게 섞어서 성분해 주시는. 아니 무슨 뭐 뜨거운 물 이렇게 식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차가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부족한 오행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좋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사람은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보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서로가 좋아지려면은 하루 종일 같이 있든가. 뭐 그래 뭐 결합이 되든지 같이 살든가.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누가 질문 게시판에 누가 올려놨었어. 걔네 답변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사람이 운이 좋을 때 보면 자기한테 부족한 오행을 가진 사람과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그 사람과 부족한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대체로 보면은 내가 목이 많으면 목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화가 많으면 오히려 화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 그냥. 유유상종이에요.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목이 없으면 목 없는 인간하고 같이 있다니까. 유유상종이에요. 원래가. 근데 내가 운이 좋아지면은 내가 목이 없으면 목 있는 사람이 와 나한테. 그래서 그거는 운이 좋아져서 생기는 현상이지. 내가 이기적으로 목 없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다고 해서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나요? 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무슨 화학적 결합이 아니에요. 내가 조율하다고 해서 냉한 사람하고 있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왜냐하면 정명을 할 수가 없어.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명이 돼야 될 거예요. 정명이. 어떻게 정명을 할래?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 사람 만나고 내가 뭐가 좋아졌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안 그런가요?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 통계를 내?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부가 오래 간다고. 별 차이 없이 헤어지고 오래 간다. 부부를 오래가게 만드는 요인은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아요. 지금 방금도 이야기했잖아. 아까 계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신강약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렇게 관계를 맞추어 나가는 거지. 단순하게 조 하나만 가지고 보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아까 그건 똑같아. 수화의 개념하고 똑같죠. 그럼 수환결생을 화환결생하고 만나면 좋다란 이야기인데 그 말에 하면은 근데 아까 얘기했죠. 수화는 어떤 관계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삐뚤어지는 관계라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궁합을 지금 내가 궁합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서로가 소통하고 이런 면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무식한 궁합법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좋을 거야. 뭐가 좋은데? 더운 사람끼리 하면 나쁠 거야. 뭐가 나쁜데?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근거가 없어.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신앙한 사람은 신약한 사람끼리 만나야 되면 이 논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왜 여름생이 겨울생을 만나면 그렇게 되냐? 논리가 있잖아요. 어떠한 면에서 서로가 양보하는 게 있고, 가져가는 게 있는데, 그러한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설명도 없이 그냥, 뭐, 추우면 더운 거 만나고, 더우면 추운 거 만나면 좋다. 이게 너무 무식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거는 마치 자석이 N극과 S극이 만나면 착 달라붙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가 달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N과 S 북쪽과 남쪽이 만나서 크게 찰떡궁합이죠. 붙어 있는 게 찰떡궁합인가요? 같이 있으면 좋은 건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한 거지. 안 싸운다고 좋은 궁합은 아니죠. 평생 안 싸웠는데 남처럼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간의 삶은 참 여러 가지 방식이고 각자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조건이나 방식도 다른데 그걸 좋다 나쁘다로 퉁치는 게 어딨어. 궁합을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오류예요. 운도 마찬가지. 운도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오류예요.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안 좋다, 장이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그러지 몸이 안 좋다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몸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몸 다 안 좋지? 의사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점쟁이가 운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어떤 운이 안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구체적인 은으로서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은으로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맨날 좋다 안 좋다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주 보고 사주 못 푼다고 이야기하지. 정말 이해되시죠? 가지치기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퉁 쳐버리는 거예요. 퉁 쳐버리는 거.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선생님 질문 하나. 예. 아까 계절 월지 설명하실 때요. 예. 목하고 화는 그러니까 아까 써주신 짝을 이루는 거에서 예. 맨 나중에 써주신 거에 목하고 화는 이제 생을 받는 거를 짝으로 하셨고 금하고 수는 생을 주는 거를 짝으로 하셨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거 다 설명 다 했는데? 이해를 못해. 아니 목하고 화가 짝이 좋다고 한 적은 없는데? 짝을 이루는 게 이제 목의 짝은 예. 수생목해서 예. 생을 받는 거였고 예. 그다음에 화는 이제 고민하시다가 목색 화가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금하고 수는 예. 금생수, 수생목 그렇게 돼서 예. 그렇게 나눠지길래 혹시 이유가 따로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다 했는데? 수는 금을 봐야 되고 수는 금을 봐서 이제 수는 목이죠. 수를 금이라 그랬나? 아니 금은 그러니까 수는 목이지. 금은 수를 봐야 되고 수는 목이지. 목을 봐야 돼. 이건 아까 관계에서 내가 설명을 한 건데요. 수는 천진난만한 목을 봐야 내 속에 있는 걸 바깥으로 드러낸다고. 금은 수를 봐야 금이 부족한 것을 수가 해결해 준다고. 그 이야기인데요. 목은 수를 봐야
목은 술을 봐야, 목은 술을 봐야, 뭐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화는 목을 봐야, 화라는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화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그 생을 받고 생을 주는 거하고는 이제 상관은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을 주고 받는 건 상관이 없다니. 네, 목화는 생을 받는 수하고 목을 봐야 되고 금수는 내가 생을 해주는 오형으로 이렇게 양분되냐 그 질문 같아요. 왜 이쪽은 받는 거고 목화는 이쪽은 내가 생해주냐 그 개념이 잘 헷갈리신다는 질문 같아요. 왜 받는데 주냐고. 네, 이쪽은 받는 거고 이쪽은 왜 주는 거냐. 왜 대칭이 안 되냐. 왜 이게 나눠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설명을 다 했는데 그게 왜 궁금하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위에 그 봄하고 여름은 생을 주고 그다음에 가을하고 겨울은 생을 왜 가느냐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내가 설명 안 했나요? 다 했는데.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그거는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 조후에 대한 문제는 조후. 뭐 한난조습이죠. 한난조습. 근데 이게 결국은 돌고 돌다 보면 이게 결국은 아까 계절 이야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원래 한하면은 상대를 찾는 거거든요. 상대를 찾다. 외롭다 그러죠. 이걸 갖다가 뭐 한하다 그러면 외롭다. 난이라는 거는 외로울 새가 없는 거죠. 외로울 사이가 없다. 조라는 것은 외로움을 모르다죠. 습이라는 것은 혼자서 잘 놀다예요. 혼자서 잘 놀다. 습은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혼자서 잘 놀다예요. 외로워서 상대를 찾는 한이 외로울 사이가 없는 나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지나? 말이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일도 말이 안 되잖아. 난이라는 거는 보통 난한 사람들은 상대를 자꾸 바꿔요. 한 사람에게 만족을 못하는 게 난이에요. 습은 보통 이렇게 조라는 이게 한은 한 명만 사귀다. 한 명만 사귀다. 나는 한 명만 사귈 필요가 있냐? 사귈 필요가 있냐? 난한 사람들은 잘 바꿔요.
조라는 것은 옆에 누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필요 없다. 습이라는 것은 아무나 있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습은 들러붙는 거라서 대상을 안 가려요. 조는 옆에 누가 있어도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적어놓고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럼 계절하고 뭐 계절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고, 팔자의 이제 유형이 재생관형이 있고, 식상생재 유형이 있고, 관인상생 유형이 있고, 대표적인 이거 세 가지죠. 대표적인 거 이거 세 가지고, 인비를 넣을까? 인비유형은 넣지 맙시다. 재생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에요. 식상생재라는 것은 그냥 연애를 목적으로 하다.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어떤지 두고 보자. 관인상생은 결정 안 한 거예요.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결정을 안 한 거예요. 뭐 이것도 하는 거 봐서 이걸 갖다 이제 간 본다 그러죠. 간 본다. 관인상생이란 내 마음에 들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래서 재생관형 같은 경우가 그냥 일반적으로 연애만을 목적으로 누구를 사귀기는 좀 힘들어요. 보통 식상생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사귀어요. 굳이 뭐 결혼해야 돼? 이런 형이고, 관인상생은 자기 스타일. 그러니까 A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인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따로가 다 되어 있는 게 관인상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운용은 재생관 운용할 때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그 팔자를 봐야 되겠죠. 결혼을 전제로 사람을 기준이 되고, 식상생재로 되어 있으면은 애인이 기준이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식상생재형하고 재생관형하고 만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얘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데 얘는 그냥 연애를 전제로 한 거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식상생재형이냐 재생관형이냐. 얘가 참 골 때리지.
그러니까 관인상생형이 관인상생형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잘 사귀다가 아유 얘하고 나하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이제 헤어지자 그래요. 헤어지자. 왜 그러면 그냥 결혼할 것도 아닌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선전포고를 한 게 관인상생형이죠. 시간이 6시 15분.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